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결혼한 1년차 새댁입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꾸준하게 시가 쪽과 마찰이 있었는데 원래 시가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는 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생각으로 참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려 이렇게 하소연이나 해볼까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친정집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고 취업도 남들보다 일찍 했어요. 엄청난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이라 만족하며 살고 있지요.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나이에 비해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결혼하기 한참 전에 집을 마련했어요. 지역이 서울도 아니고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인 경기도인데다가 지금처럼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시기도 아니어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고 집을 살 수 있었지요. 물론 그 집에서 살았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 명의의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하면 어떻겠냐며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 직장도 저희 회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고 결혼하게 되면 그 집에 남편이 들어와 살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몇 년 사이 집값 평균이 엄청 올라버려서 신혼집을 다시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한테 집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남편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문제는 시가 쪽이었습니다. 여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상황이면 당연히 남자 쪽에서 혼수를 해오는 거잖아요. 그건 남편도 동의를 했고 시가 쪽에서도 처음엔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단 문제에서 자꾸 삐그덕 거리는 겁니다. 집값이 얼만데 혼수 비용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시가 쪽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예단은 포기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예단은 생략하고 넘어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혼수라도 제 마음에 쏙 들게 비싼 걸로 맞춰오는 거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시어머니랑 신우 둘이서 진짜 철진한 가성비 아이템으로만 준비를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중간에서 어리버리 있더니 자기 엄마랑 누나가 하도 돈돈거리고 어떻게든 돈 남겨 먹으려는 걸 알고부터는 완전 치를 떨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어머니나 신우 편을 든 적이 없네요. 혼수를 가성비로만 하는 건 어차피 남편 주머니 아끼는 차원에서 오케이 했는데 뜬금없이 저보고 예단을 해달라 난리 피우는 거 보고 정말 두 손 두 발 들어버렸어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직접 시가에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신혼집을 해오는 상황에서 꼭 예단까지 받으셔야겠냐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두 분과 신우가 완전 눈을 뒤집고 거품까지 물더라고요. 예단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며느리가 시댁을 존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안 하겠다는 건 제가 돈 좀 있다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정부모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적당히 해주고 넘어가자고 하셨고 저는 억울하긴 했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는 생각으로 다른 허무맹랑한 물품들은 리스트에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대신에 그 집 냉장고가 오래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만 가장 최신형에 좋은 걸로 맞춰줬어요. 신혼집 혼수 생각하면 저도 똑같이 저렴한 걸로 맞춰주고 싶었지만 기왕 돈 쓰는 거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 나중에 제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깔끔하게 제일 좋고 비싼 걸로 맞춰줬습니다. 실제로 냉장고 들어가는 날 신우랑 시모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고 그 후로 시가에 남편과 함께 방문하면 요즘도 남편 잡아먹을 듯 대하냐는 둥 아니면 돈 좀 있다고 신랑기를 죽이면 나중에 다 돌아온다는 둥 무슨 보릿고개 시절 이야기를 늘어놓으십니다. 저도 솔직히 한 성격하는 사람이고 그런 말을 듣는다고 기죽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시모랑 시누이가 제 귀를 누르려 뭐라고 하던 그 앞에서 생긋생긋 웃어주었죠. 남편에게 시모랑 신우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음엔 당신 혼자서 시댁 가라 하고 명절이나 보통 큰일이 생기지 않으면 시가 방문은 안 하는 걸로 합의 봤어요. 사실 시모는 그냥 전형적으로 못된 대한민국 시어머니인데
진짜 큰 문제는 바로 개념 없는 신우이였습니다. 참고로 신우는 남편보다 겨우 1살 많은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해요. 남편 말로는 20대 초반부터 보험 팔다가 조금 지나서 부동산 관련 사무실에서 미분양 상가 팔고 다니고 그러다 최근에는 다단계를 하고 다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돈은 한 푼도 못 벌고 빚만 잔뜩인데 지금까지 그런 사고 쳐서 시부모한테 돈 뜯어간 것만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된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솔직히 내심 놀랐어요. 며느리한테는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시는 시모가 그래도 딸이라고 밖에서 사고 친 걸 큰돈까지 들여서 수습해 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자식은 자식이구나 싶었지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 남편에게 1,000만 원 빌려간 것도 몇 년째 안 갚고 있다는 것도 들었어요. 남편이 그건 자기가 못 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거니까 잊어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신우가 남편 몰래 저를 찾아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시모랑 같이 저를 못마땅해 했던 신우였기에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나 싶었네요. 그리고 신우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신우는 저한테 올케네 부모님 돈 많으시다 했지라고 물으며 그럼 어느 정도 돈을 잃어도 별로 큰 타격이 없지 않냐 그러대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투자하는 셈치고 2천만 원만 빌려달랍니다. 진짜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시가 식구들 앞에서 몸가짐도 조심히 하고 지금과는 다르게 신우 눈치도 볼 때였는데 사람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습게 보였습니다. 큰돈 빌려달라는 사람치고 어떻게 미안한 기색도 없고 저리 뻔뻔한지. 물론 애초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더더욱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저는 미안하지만 나도 돈이 없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다며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나한테 무슨 돈이 있겠냐고 했더니 시누이는 뭔가 고민하는 듯 하다가 진짜로 친정 부모님한테도 여유자금이 없냐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정말이지 큰 사고를 칠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올케한테 그렇게나 큰 돈을 빌려달라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결혼할 때 하도 예단하라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우리 부모님이 돈 빌려주셔서 냉장고 2개나 해주지 않았냐. 안 그래도 그 돈 갚느라 나도 요즘에 부모님한테 면목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제야 자기도 조금 창피했는지 더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물론 예단으로 사들인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둘 다 부모님 도움 빌리지 않고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괜히 귀찮게 계속 매달릴까봐 둘러댄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가 결혼 초기에 찾아온 게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당장 그날에 이대로 살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신우가 찾아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전해주고 남편 월급 통장이랑 집안의 모든 돈은 제가 관리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용돈으로 딱 40만 원씩 체크카드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어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언제 신우가 남편 꼬드겨 돈 털어갈지 모르니까요. 남편도 제 말에 동의했고 크게 돈 쓸 일이 있으면 저랑 협의해서 쓰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서 경제권을 뺏은 지 일주일도 안 지나서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딴에는 돈이 급한 나머지 자기 남동생한테 빌려달라 그랬는데 남편이 모든 돈 관리는 너네 새언니가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해봐야 소용없다 단칼에 차단을 했다네요. 신우는 어떻게 자기 동생한테서 돈을 완전히 뺏어갈 수가 있냐 따졌고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나 역시도 한 달에 정해진 용돈에서만 쓴다고 대답했지요.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적금 넣으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부 돈 문제는 신우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다짜고짜 그건 자기가 알바 아니고 정말 급해서 그러니까 딱 100만 원만 보내달라길래 무슨 일인지부터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결국 속 시원하게 뭐 때문인지 이야기도 못하길래 나중에라도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려줄 수 있을 때 그때 연락달라 말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흥분해서 뭐라 떠드는데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결국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에게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고로 돈 문제는 집안의 가장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곧바로 그 가장이 바로 저라고 대답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시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묻길래 조곤조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들보다 제가 돈도 훨씬 많이 벌고요. 집도 제 명의인데다 가진 재산도 제 쪽이 더 많으니 당연히 가장은 어머님 아들이 아니고 저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논리대로라도 돈 문제는 가장인 제가 하고 있으니 하등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렸네요. 제 답변이 어머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는지 그때부터 시어머니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려서 죽일련 살릴련 하시더라고요. 거의 5분에 걸쳐서 쉬지 않고 쌍욕을 쏟아내시는데 그동안 저한테 쌓인 게 엄청 많으신 듯 보였습니다.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순둥이 며느리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당장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랬죠. 오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아주 욕이란 욕은 전부 먹은 것 같다고요.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당신 돈까지 관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당신 월급은 당신이 알아서 관리하고 대신에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던 것도 각자 알아서 하자 그랬습니다. 어차피 부부 사이라 해도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분리해서 살 수 있으니까 서로 정확하게 생활비 반씩 부담하면서 살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곧장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곤 크게 스피커폰으로 바꾸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랑 누나 덕분에 나 조만간 이혼당할 것 같다고. 그럼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데 그때 가서 월세방이라도 얻어야 하려면 돈 모아야 하니까 앞으로 용돈 못 보낸다 선언을 하고는 전화기 너머로 뭐라 뭐라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 진작에 본인이 나서서 선을 그었어야 맞는 건데 그랬으면 돈 문제로 이렇게까지 귀찮게 하지 않았을 거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께 같은 금액의 용돈을 드리는 걸로 뜻을 맞췄거든요. 매달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께서 한사코 용돈 받는 걸 거절하시는 겁니다. 결혼하고 이제 한창 돈 모아야 할 시기에 무슨 부모 용돈을 벌써 챙기냐고 하시면서 아직까지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돈으로 저희 둘이서 알콩달콩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아예 모른 척할 수는 없다 보니 남편 동의하에 따로 적금 통장을 만들었지요. 거기에 매달 30만 원씩 모아서 나중에 부모님 유럽 여행이나 시켜드릴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명목상으로는 시부모님에게만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결심 덕분에 그 돈도 안 드리기로 한 거지요. 사실 50만 원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용돈을 드릴 때면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기는커녕 다른 며느리는 최소 100만 원은 준다고 항상 잔소리를 덧붙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돈도 절약하고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니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아마 시어머니는 남편이 용돈을 끊겠다는 말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음 용돈 드리는 날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었겠죠. 남편이 전화로 한바탕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주말 저녁에 남편이랑 밖에서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워낙 조용한 식당이라 옆자리에 앉아있는 제 귀에도 통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신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님 용돈을 끊을 수가 있냐고 와이프가 시대갈기를 우습게 알면 따끔하게 혼낼 생각을 해야지. 그저 와이프 치마폭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냐 엄청 뭐라 하는 겁니다. 원래 여자는 결혼하고 초장에 휘어잡아야 버릇이 안 나빠진다는 진짜 요즘 여자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소리까지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따발총처럼 제 욕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가소롭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했네요. 그리고 제가 딱히 나서서 반론할 필요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남편이 먼저 얼굴이 벌개져서는 괜히 남의 집안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둘 생각하지 말고 누나 인생이나 똑바로 살라고 막말로 우리가 부모님한테 뭘 돈을 달랬어 뭐를 달랬어 오히려 빈대처럼 아직까지 부모님 핏 빨아먹고 사는 건 누나라며 아주 대차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는 부모님 용돈이라도 챙겨드렸지. 누나는 허구한 날 사고만 칠 줄 알았지.
부모님 생신날에 제대로 된 선물 한번 해봤냐고 입에서 침까지 튀어가며 말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아마도 남편 역시 그동안 신우한테 쌓인 게 아주 많아 보였네요. 아무리 봐도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 판단했는지 신우는 얼마 안가 별소리 없이 전화를 끊었고 곧이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말씀할 게 있으시면 괜히 누나한테 시키지 말고 직접 하시라며 다시 한번 왜 용돈을 안 드겠다 결정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 납득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전화통화를 마무리하더군요. 솔직히 남편한테는 고마운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 둘 다 들었습니다. 괜히 중간에 끼어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말이지요. 하지만 안 될 인간은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서 신우가 술 먹고 전화해서는 저 때문에 화목했던 집안이 콩가루가 되었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바락바락 악을 쓰길래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겨줘 버렸거든요. 남편도 이번에는 진짜 못 참겠던지 그동안 받을 생각 없었던 돈 1,000만 원을 언급하며 한 푼도 빠짐없이 갚으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어차피 빌려준 거 통장 내역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라면서요. 그전까지는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겠다며 전화를 끊는데 내 남편이지만 참 가족복 지지리도 없다 싶었네요. 그날 밤에 남편 기분 풀어줄 겸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도 한잔 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랑 누나가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몰랐다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 차리게 만들던지 아니면 앞으로 안 보고 살아도 하등 상관없다네요. 저야 뭐 크게 상관없긴 하지만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화해하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긴 사연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저는 파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했고 한때는 하늘에서 제게 내려준 배필이라고도 믿었지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될 인간들이 하는 행색을 보아하니 결혼하면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남자친구는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매달리며 제게 아주 조금의 양보만 해달라 부탁을 했지만 어림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약속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저한테 양보를 해달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죠.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누굴 만나더라도 저는 파혼했었다는 말을 꼭 할 겁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티끌 하나 없던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긴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절대적으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물론 이전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는 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어려서인지 조금만 맞지 않으면 싸우게 되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그냥 헤어지는 걸 택하다 보니 점점 연애가 힘들어지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친구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지금껏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점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처음 입사했던 회사에서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저의 자존감을 살려준 건 바로 남자친구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스스로 힘내자 으쌰으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잘 될 거라고 너는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니까 곧 너희 가치를 알아줄 좋은 회사가 나타날 거라는 남자친구의 말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몰라요. 실제로 남자친구 덕분인지 저는 생각보다 빨리 재취업이 되었고 이 시점 이후로 남자친구는 제 인생에서 뺀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2년 반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결혼은 현실이라고 해도 저희만큼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사랑한다 믿었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양가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 모두 좋으신 분이세요. 격이다 돈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있었고요. 한마디로 화목한 가정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랐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남자친구 쪽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일찍부터 어머님과 단둘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이상한 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그렇다고 이혼을 하신 건 아니래요. 연애 초창기에 지나가는 말로 남자친구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은 바로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따로 살고 계시고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결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시기였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큼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친구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네도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친구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하루 시간 내서 용기 내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될 관계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들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신지, 어디서 살고 계시며 또 연락은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중학교 이후로는 연락 한 번 한 적 없답니다. 목소리도 거의 까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많이 의아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비록 아버님과 어머님이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살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왜 별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자식인 남자친구를 봐서 차마 이혼을 못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정작 남자친구는 아버님이랑 연락을 안 한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금세 사라졌어요. 자신의 불행을 너무도 덤덤하게 말하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웠거든요.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처럼 아빠 없이 자라야 했다면 정말 불행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도 당연히 안 오실 거라 짐작하고 넘어갔어요. 양가 부모님에게 본격적으로 결혼 승낙을 받고 조금씩 진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하루는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긴히 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만난 어머님은 제게 부탁을 가장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을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키워냈다며 스스로 자화자찬을 얼마나 길게 하시던지 듣고 있기가 점점 힘들었어요. 대체 본론이 뭘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나 싶던 차에 드디어 어머님이 용건을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그런데 평생을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지금은 건강이 많이 망가졌답니다. 그러면서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생활비를 달라는 게 결론이었네요. 이미 아들하고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이지만 혹시나 해서 저한테도 따로 언지를 주는 거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말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며느리 입장이라도 시어머니한테 돈 들어가는 게 탐탁치 않을 수 있다 이해를 한답니다. 하지만 자기는 경우가 다르다며 이걸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대충 알고는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종 어머님과 돈 문제로 다퉜다고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남자친구가 취업을 하기 전까지 어머님이 열심히 장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건 맞지만 일단 남자친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님 말씀대로 몸이 어디 아프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는 아니고요. 물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젊은 사람처럼 건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렇게 당당하게 나는 일 못하니까 돈 내놓는 게 당연하거야 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남자친구와 어머님이 자주 갈등을 겪었던 거고요. 일을 그만두고 어머님이 집에만 계셨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많이도 돌아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운동하는 모임에도 3개나 가입을 하셔서 평일에는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신답니다. 그리곤 생활비며 용돈이면 전부 남자친구한테 의존을 하니 당연히 남자친구 쪽에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결혼하면 어머님을 아예 모른 척할 생각도 아니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저는 당연히 어머님도 우실거리라도 시작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용돈 정도만 보내드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머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결혼하고도 전처럼 똑같이 자식이 보내주는 돈으로만 생활을 할 작정이었던 거죠. 근데 자꾸만 자기 아들이랑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남자친구랑 상의를 해보겠다 말씀드리고 겨우 도망치다시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네요.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 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벌써부터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는데 마음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날 남자친구와 곧바로 어머님과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물어봤죠. 어머님은 이미 오빠랑 말을 주고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게 맞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약간 당혹해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푼도 못 드리겠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고요. 갑자기 나를 세우는 남자친구를 우선 진정시켰습니다.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돈을 안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니까 함께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다라고 했죠. 거기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돈에 관련된 건데 10원을 사용해도 서로 동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남자친구도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자기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거 알고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동의할 거라 생각했대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시어머니 생활비를 도와드리는 걸 전제로 결혼을 생각한 거고요.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님도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걸 할 때 이야기였거든요. 남자친구한테 지금까지 얼마씩 들여왔냐 물었더니 월 200만 원이랍니다. 생활비랑 용돈 모두 합쳐서 말이죠.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 저는 왜 그렇게 많이 드리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 밥 챙겨줘, 빨래 청소까지 다 해주시는데 생활비에 용돈까지 하면 그 정도는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그래 그거야 결혼기 전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결혼하고 난 후에는 얼마씩 드릴 예정이냐고 하니까 어머님이 똑같이 2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인내심이 폭발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니 결혼 전에 살림해주고 생필품 비용까지 감안해서 200만 원 들였다 쳐도 이제 결혼하고 분가를 하는데 무슨 200만 원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거기다 이 멍청한 남자친구는 기껏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돈을 드린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렸지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정했다면서 저를 진정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등신인 게 그 와중에 100만 원 이상은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네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니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책임지고 말씀드린다 약속을 했고 며칠 후에 결혼하고 생활비는 100만 원씩 드리는 걸로 결론을 지었답니다. 그러면서 칭찬 한 번 안 해주냐는 그놈을 보며 진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심히 의심이 들더군요. 저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그저 우리가 결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핑크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남자친구가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제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들과 걱정으로 복잡했는데 자기 혼자 해맑은 남자친구가 짜증나고 원망까지 되었습니다.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은 저에게 남자친구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자기 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하겠다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남자친구와는 다르게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래도 가끔씩이나마 전화 정도는 주고받고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빠질 수는 없지 않냐 그랬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두 분의 관계는 이해가 안 되네요. 듣자 하니 아버님은 그쪽에서 이미 가정을 꾸린 지 한참이라고 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잔뜩 들떠서는 막 호들갑을 떨던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잘됐다 말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저한텐 그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결혼하기도 전부터 한 달에 20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달라는 남친 어머니가 나중에는 무슨 요구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후에 그 일이 없었더라도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긴 했을 것 같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의 그런 결심을 확실하게 굳혀준 사건이 생겼어요. 혼자 신이 나서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남자친구와는 달리 저는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기적민기적거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이랑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결혼식 전에 아버지 얼굴은 한번 뵈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딱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절할 명분도 없고 해서 나갔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는 한눈에 보기에도 꼬장꼬장하고 고집이 아주 세게 생기셨어요. 아무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건성건성 식사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놈의 생활비 이야기를 또 꺼내시는 겁니다.
자기가 통 크게 양보한 거 잊지 말라면서 그런 의미로 예단은 하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양가 부모님들에게 예단이나 뭐 그런 거 할 돈으로 집구하는데 최대한 보태자고 결론을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예단은 해야겠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눈치를 딱 보아하니 생활비를 깎아준 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았어요. 더 황당한 건 옆에 있는 남자친구 아버지가 한 말이었네요. 자기는 명품 시계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아버지 노릇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것 뻔히 다 아는데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는 명품 시계라도 괜찮다니요. 차라리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결혼 비용을 보태줘도 모자를 파네 말이에요. 하도 기가 차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숟가락만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제 눈치가 보였던지 자기 아버지를 말리면서 나중에 그건 따로 이야기하자더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큰 소리로 되물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긴 뭘 나중에 이야기하냐고요. 당장 대답하라 했습니다. 우물쭈물거리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답이 확실해지더군요. 남자친구를 똑바로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계속 참아주니까 내가 호구로 보이냐고요. 처음에 매달 200만 원 달라고 할 때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100만 원까지는 허용해줬다. 근데 네 월급 한 달에 300만 원 겨우 넘는 건 니네 어머니가 아시냐 했어요. 자식 등골 빨아먹는 것도 어느 정도지 사지 멀쩡하고 아픈 데 없는데도 결혼한 아들 돈으로 생활하려는 게 말이나 되냐 따졌습니다. 솔직히 100만 원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인 거 나도 아는데 그래도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신 거 생각해서 양보한 거라고요. 사람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일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는 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선뜻 드린다는 며느리가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제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은 남자친구였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내가 지금 빚진 거 갚는 사람처럼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는 그건 아니라대요. 근데 왜 받을 거 덜 받은 사람처럼 이제 와서 예단을 입에 올리냐 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남자친구 어머니 연세가 이제 62이십니다. 거기다 딱히 지병을 앓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연세는 더 많으신데 아직도 아빠 회사에 매일같이 출근하시거든요. 근데 남친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답니까? 그리고 아버지 문제도 그렇다고 내가 알기로는 아들한테 해준 거 하나 없는 걸로 아는데 무슨 명품 시계 타령을 하시는지 정말 뻔뻔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너도 참 등신이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내 입장이라면 자식들 핏 빨아먹을 궁리만 하는 니네 집 며느리가 되고 싶겠냐 말하곤 모두 보는 앞에서 그대로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헐레벌떡 뛰어나와 저를 잡는 남친을 뿌리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와버렸네요. 혼자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 물으시길래 울면서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보다 더 화를 내셨지만 이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요. 원래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랍니다. 제 예상대로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하며 문자 폭탄이 쏟아지더군요. 남자친구는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제가 원하면 매달 드리는 생활비도 안 드릴 거고 자기 엄마도 꼭 일하게 만들 거라대요. 예단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아버지랑도 다시 인연을 끊을 거랍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중간에서 교통정리 잘했으면 파혼까지는 안 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멍청한 놈이네요. 계속해서 제가 연락을 씹으니까 나중에는 중래만에 이상한 사진까지 보내며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진짜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진 않을까 마음이 흔들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한 번 넘어가 주면 그때는 두 번 다시 발을 못 뺄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고 매서 무시했죠. 그러기를 며칠이 지났나 갑자기 남자친구는 포기를 한 건지 연락이 뚝 끊어졌죠. 이제 끝났구나 싶은 그때 이번엔 미칠 듯한 욕설 문자가 수십 통이 오는 겁니다. 결국 남자친구의 본성이 그 정도였던 거예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이 가득한 문자를 보게 된 아빠가 곧장 저를 데리고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마치 저를 만나면 가만히 안 둘 것처럼 굴던 남자친구는 몽둥이까지 들고 쳐들어간 아빠를 보자마자 돌았는지 곧바로 죄송하다는 말만 연발하는데
한때 내가 좋아했던 인간의 실체가 고작 저 정도로 찌질했구나 싶은 생각에 씁쓸했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고서야 그놈과의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바닥까지 전부 봐서 그런지 이별 후유증 같은 건 하나도 없더군요.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잘 살고 있어요. 진짜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여러 번 해봤지만 이번처럼 막장은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든든한 부모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욱더 효도하며 살려고요.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결혼은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인 만큼 비슷한 환경의 가정이 만나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게 되네요. 그럼 제 사연은 이만 줄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감사합니다.